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며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역사적 저점까지 낮아졌지만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에는 이르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LS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각각 4.8배와 5.3배로 역사적 저점권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주가 하락과 실적 전망 상향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인 만큼 단순한 저평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산의 LS증권연구원은 AI 사이클 주도주 특유의 할인 구조와 급격한 이익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밸류에이션 오류를 고려하면 낮은 PER만으로 추가 비중 확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LS증권은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생산 능력 확대를 유도해 향후 공급 증가와 수익성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알파벳과 메타 등 빅테크의 AI 투자, 수익성 ROI 부담이 커질 경우 설비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AI 확산을 늦출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았습니다. AI 서비스에 필요한 메모리 사양은 높아지고 있지만 병목 현상이 지속되면 스마트폰과 PC 등 디바이스 교체 수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황 연구원은 현재 메모리 업종이 과거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가 겪었던 밸류에이션 트랩 구간과 유사하다며 시장이 높은 이익 수준의 지속 가능성과 공급 확대에 따른 미래 마진 훼손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증권가는 현재 낮은 PER만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기보다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여부와 빅테크의 설비 투자, 메모리 공급 확대 속도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하면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미군이 일부 사용 중인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을 두곤 당연히 한미 간 협의를 해야 하고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변동성을 두고 해외 언론과 월가의 진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투기성이 짙은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가 하면 한국의 기형적인 파생상품 구조가 미국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증시를 든든하게 받치던 외국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며 코스피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체력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동성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한국 증시를 벼랑 끝에 선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최근 글로벌 매도세의 원인으로 한국 시장의 기형적인 파생 상품을 지목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 technical issues in the market, namely with Samsung and SK Hynix in Seoul, Korea. They have these things called single stock leveraged ETFs, which actually amplify gains and amplify the losses. 실제로 이 ETF들이 연달아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를 촉발했고 그 충격파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까지 전염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순환매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술주로 큰 수익을 낸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합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한국 본토 주식을 공매도하고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낙폭이 과도하다는 뜻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투자은행 UBS 그룹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매수하고 한국 상장 주식은 매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ADR이
프리미엄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 UBS 세일즈 트레이딩 데스크가 오는 10일 SK하이닉스 ADR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고객 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ADR이 보유 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저렴해 헤지펀드 등의 한국 주식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한국 상장주를 투자 유니버스에 두지 않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매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UBS는 노트에서 첫날부터 예탁 증서를 매수하고 국내 라인을 공매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며 리스크에 노출되는 달러 규모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확장성이 뛰어나 디스카운트로 거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상장주 보유 비중이 낮은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도 새롭게 유입될 요인으로 꼽힙니다. UBS는 미국 증권사들이 해외 개인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 접근권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일부 있었지만 이는 최근 일이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개인 투자자 보유 비중은 여전히 낮아 ADR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한국 주식과 ADR 간 상호 전환 가능 여부에 쏠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서류에 따르면 ADR 보유자는 이를 취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 상장주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통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한국 당국의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UBS는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의 국내 상장에서 미국 2차 ADR 상장으로 향후 전환할 때 허용되는 외국인 보유 한도 여유분에 주목할 것이라며 이런 한도 탄력성이 없다면 접근성 부족으로 미국 라인이 뚜렷하고 지속적인 프리미엄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완전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미국 상장 ADR은 본국 상장 주식보다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타이완 TSMC ADR도 이달 타이완 상장 주식 대비 평균 16% 프리미엄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증시를 두고 높은 변동성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우려하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구 5,100만 명의 한국에서 개인이 얼마나 더 베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티가 끝나면 손실은 대부분 현지 개인 투자자에게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1년간 코스피가 하루 2% 이상 등락한 날이 77번에 달해 미국 S&P 500보다 변동성이 크게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 역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 2조 9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피 급락이 과도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장중 코스피 7,400 기준으로 선행주가 수익 비율이 6.4배까지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그만큼 비이성적이고 과도한 낙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도 극심한 저평가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승 여력은 크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이 그냥 과연 괜찮은 것인가? 지금 이미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메모리 증설 경쟁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피크론이 하나가 있고 피크론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에 따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져야 되는데 최근에 메타가 자기네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빌려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영업이익들이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주가를 부양한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양상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는 거는 딥시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 쪽 기업이죠. 중국 쪽 기업이 자체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같은 것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들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거의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전망 혹은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예. 부정적인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터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의 얘기는 아무래도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네. 주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 제조업의 특성상 결국은 생산 시설을 많이 늘려놓으면은 이 생산 시설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반도체 성장이 무한히 갈 수 없다는 얘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무한히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런 경제적 논리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상승이 조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한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에서는 이제 좀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이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반도체 정점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